하시지. 다음에 한번 참여해. 내년에. 테스트 2 3번.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왔냐? 민규 한번 대답해봐라. 너 주제문 몇 번 골랐니? 주제문 고르긴 했어? 했는데 좀 헷갈려가지고. 그거 해봐. 8번. 그쵸, 8번 고르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 응? 욕 한 번 먹고 다시 고르면 되지. 대수야? 주제문 틀리는 게? 지문 어렵지 않죠. 너네가 이해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맨날 뭐 비유하자면 그거죠.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맨날 만나는 친구 만나고 맨날 가는 데 가지 말고 조금 다른 곳에도 가봐라. 이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사업에 비유한 거다. 새로운 사업 모델, 모형의 아이디어라는 게 얘 그냥 너무 자주 나오죠. 얘들아. be likely to잖아. be likely to죠.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지. 근데 most가 붙었으니까 최상급이다.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할 가능성이 있어? 투부정사의 수동태.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답니다. 어디에서 그러냐면 여기 unusual은 흔치 않은 거죠. 흔치 않은, 예상치 못한. 적절하게 해석하면 된다. 문맥상 1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suspect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뜻이 뭐냐? suspect 동사 의심하다잖아. 모든 뜻을 다 외워야 된다. 최저 맞출 사람들은 의심하다라는 뜻이고 명사는 솔직히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용의자잖아. 용의자. 범죄선상의 용의자. 근데 여기서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죠.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그 사업 모델의 아이디어라는 게 가장 가능성이 있답니다. 발견이 될 흔치 않은 장소에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사람에 의해서 최고의 아이디어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회라는 거 둘 다 주어져. 회색존에 있다는 거야. 어디 사이에? 사일로? 얘도 익숙하지 않죠.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부서. 11번 단어 보이죠? 맨 밑에 오른쪽에.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부서와 얘는 너무 중요하다. 응? 학문 분야, 디서플린. 학문 분야와 sectors, 그 부문 사이에 회사 영역에 있다는데 회색 영역이라는 건 결국 중간 영역이잖아. 백색과 흑색의 사이. 이 투 가주어 진주어 필수적이랍니다. get out, 나가는 게 더 많이. 명령문이죠. stop going, 이 하기권은 출제될 수도 있다. stop going은 가는 것을 멈춰라잖아. 얘랑 대조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재영아? going 대신에 뭐 쓰면 안 돼? to go 쓰면 안 되죠. 가기 위해 멈추는 게 아니죠.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일상적인 무역 쇼를, 무역 그런 뭐 박람회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박람회냐면은 너가 오직 똑같은 생각만 듣잖아. 같은 산업의 참가자로부터 해마다.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친구, 만나는 장소만 가지 마라 이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where를 뭘로 바꿀 수 있냐, 정타가. 그쵸. in, 위치. 뭐 전치사는 사실 적절하게 넣으면 된다. 전치사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온다. 5번. 그 대신 좀 놀러 다니기 시작해라. 엣지. 에지 하면은 경계 지점이나 모서리잖아. 경계 지점에 놀러 가는 거 시작해. 그리고 이벤트에 가는 것 좀 시작해. 이거 두 개 그냥 병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잉 아웃이랑 고잉. 이벤트에 가는 것 좀 시작해라. 근데 이게 어떤 이벤트냐면은 unusual suspect 또 나오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죠. 그 산업에서, 그리고 분야에서 되죠. 의미상 여기. 근데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너가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부문 혹은 산업.
해석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하면 된다. 그러니까 5번 뭐야? 맨날 놀던 데 가지 말고 새로운 사람 만나라 이거죠. 6번. 너는 배울 수 있을 것이랍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거기에서. 너는 콜라이드 하면 원래 충돌하다거든. 너는 그러니까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완전히 다른 환경의 사람. 벗이랑 병렬되는 게 뭔 것 같아, 민규야? 이 트라잉이랑. 저못 찾았어. 찾을 뭔 것 같아, 정사가? 찍어봐. 어렵기도 하겠다. 헷갈릴 것 같기도 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서머는 수식해주는 거는 알겠어?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 후이즈 뒤쪽에 얘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결국. 그러니까 얘 결국 문장의 구성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뭔 건 거야?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인 거잖아? 컴플먼트 1. 그러니까 trying도 여기에 뭐라고 쓰면 돼? 컴플먼트 2. 그러니까 who is in이랑 who is but trying, is trying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who is trying 되냐? 너는 만날지도 모르거든 누군가를. 근데 어떤 누군가냐면 완전히 다양한 환경에 있지, 비동사 있지만 시도하는 is trying, 시도하는 누군가죠. 새로운 것을. 그쵸? 근데 이 새로운 게 어떤 거야?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야? 스파크? 촉발할 수도 있는 생각이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 접근법을. 이거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계속 해석하는 거 연습하기 좋은 질문이네. 되죠? 응? 하나 있죠.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혁신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직을 데려가는 거야. 어디로? 경계로. 근데 어떠한 경계 지점이냐면은 탐구할 경계 지점이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원천. 근데 이 지식과 원천이라는 게 뭐해? 유발할 수 있죠, 아이디어를. 근데 이게 어떤 아이디어야? 얘 지금 문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알겠니 혹시? 민규야? 얘 네 이화핵심 문법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냐? 이 형태가 나오는 페이지 메뉴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아? 뭐냐? 재영이 아니야? 뭐냐 정답? 아니 너 왜 몰라? 야 뭐야, 야 인일영어, 야 이거 어디 나와? 이화핵심 문법 프린트. 빨리 니네 대답해서 애들 빨리 조져. 이 형태 어디 나와? 이화핵심 문법 프린트. 그쵸? 뭐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나 조동사 완료 형태잖아. 어? 맨날 이러다가 졸업하는 거냐? 어? 참. 이제 화도 안 나. 8번 다시. 첫 번째 줄부터. 하나 있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업 혁신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네 회사를 혁신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니네 조직을 데려가라고, 경계 지점에. 왜 데려가는지 알아? 새로운 원천을 탐구하려고 데려가는 거죠.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근데 그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라는 게 어때?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니까, 유발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이 아이디어가 뭐야? 발생하지 못했을 생각이죠. 뭐를 통해서는? 단지 일반적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맨날 놀던 애들이랑 놀았으면 몰랐을 텐데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니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대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뭔 말인지 되냐? 별표 쳐놔라. 별표. 응? 3번 형광펜으로 어휘 문제로 출제되면 난 여기가 스파크 이 부분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라는 게 새로운 사업 모형의 접근법을 유발시키는 거잖아. 스파크 불꽃 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 바니어로 하면은 프리벤트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형의 접근법을 막는 게 아니니까, 막는 게 아니라 유발시키는 거니까는 스파크의 바니어 프리벤트 되냐? 이런 데서 문제,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혹은 여기 usual 이 부분, 일반적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usual을 unusual로 바꾸는 거죠. unusual 뭐 이런 거.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뭔가 니네 인생을 바꾸고 싶다? 새로운 사람 만나 이 얘기죠. 여기는 그걸 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다 뭘로 그러래? 재영이 한번 골라봐. 다 화면. 그쵸? 새로운 사업 모델에 영감을 얻기 위해 색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라 이거죠. 그 다음 이 질문 어렵죠. 이거 어려운데 보면 일단은 이런 어려운 지문은 토픽을 잘 봐야 되거든. 일단은 이거 글쓰기 중에서도 학술적 글쓰기라는 건 논문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다. 논문을 쓸 때 적절한 어조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결국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1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보면 되고, 학문적 글쓰기에서 얘 지금 이 가주어죠? 진주어는 이 대리아부터 시작하는 거고, 가주어 진주어, 주어가 너무 기니까는 it을 내세운 다음에 진주어는 뒤로 뺀 거다. 완전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면 원은 일반적인 사람, 우리가 스트라이크가 치다란 뜻도 있는데 어떤 포즈를 취하다. 스트라이커 포즈 하면은 포즈 취하는 거거든. 우리가 단지 적절한 어조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라이터 있죠, 작가 있죠. 어떤 글 쓰는 사람이냐면은 너무 어설티브, 공격적인 혹은 확신에 찬 그런 작가 있죠. 뭐 할 때? 그들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인터프리팅, 해석할 때, 설명할 때 너무 확신에 찬 거야. 막 어떤 대학원생이나 학자가 내 연구 장난 아니다 이러는 글쓴이는 어때? 뭐로 여겨질 수 있었죠? 에로건트 뭐야? 그치, 거만한, 오만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간주동사. 하지만 여기서 being은 품사가 뭐냐? 정타가 동명사니까 동명사 부정하려면 not을 왼쪽에 붙이는 거 알죠? 응? 그러니까 확신에 차지 않는 것, 충분히 확신에 차지 않는 것 또한 홍보를 돕지 못하는 거죠, 연구에. 그러니까 너무 자만해도 안 돼. 너무 확신에 차도 안 되고 충분히 확신에 안 차도 안 되고 적당하게. 어린 초보 글쓴이들 있죠. 작가들 혹은 글쓴이들. 특히 일부 조금 지도가 좀 필요해. in, ing, 뭐뭐 하는 데, 뭐뭐 할 때 적절한 가치 수준을 고를 때 그들의 메시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중도를 잘 모르니까 좀 배워야 된다는 거다. 그들은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 be taught니까 teach의 원형이죠. 내가 가르치면 너네 가르침 당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결국 뭐야? 배우는 거죠. 그들은 배워야만 한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유적 표현이야. 움직여야 되는지. 진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거 무브가 비유하는 건 뭐야? 그쵸, right죠. 그들은 배워야 한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부드럽게, 그리고 contextually, 맥락상 적절한 방식으로. from A to B죠. 적절하게 주관적인 것부터 객관적인 의미 형성에 이르기까지. 근데 또 어디에 있어서? both A and B, spoken, 구어와 문어의 그러한 글에 있어서. 되냐? 어떨 때는 주관적이어야 되고 어떨 때는 객관적이어야 돼. 근데 그게 말할 때뿐만이 아니라 글 쓸 때도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된다는 거다. 언어 편집자나 리바이저, 수정하는 애들 있잖아. 교정자들은
역시나 똑같죠?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C 여기에서도 무슨 동사야? C, A, as, B. 간주 동사 엄청 많이 나온다. 꼭 대표 동사 다시 한번 봐라. 응? 모델 벌브 하면 얘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모델 벌브가 조동사. 언어 편집자랑 교정자들은 훈련 받아야죠. 이거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의미 파악을 잘해야 되거든. 조동사랑 애드벌브 이거 핵심문법 1페이지에 나오죠. 부사. 부사를 뭘로 보도록 훈련 받아야 돼?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실현시킨 거거든. 뭐를? 상호 간의 의미의 잠재력을.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어떤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의미 전달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실현해 놓은 게 결국엔 뭐라는 거야? 조동사와 부사 이런 글자라는 거예요. 결국엔 뭔 말인지 되죠? 근데 이 잠재력이라는 게 어때? 체계적으로 유주도 관련 표현 3개 헷갈리면 안 된다. 체계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죠. 그 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대시 오른쪽은 부연설명이죠. 가끔씩은 더 강렬하게. 얘 당연히 분사구문이죠. coloring 다채롭게 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다. 여기 안 나오네. 써놔. 다채롭게 하다. 그것을 완전 다채롭게 하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게 뭔 거 같냐 재영아. 이 무엇을 다채롭게 하는 거냐 문맥상. 5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있는 어떤 명사 지칭하는 거야? 텍스트. 그 글을 다채롭게 하는 거죠 완전히. 가끔씩은 다시 한번 세모가로죠. 단지 터칭 그냥 건드리기만 하는 거죠. 무엇으로? 회화 붓으로 페인트 붓으로 가능성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들아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를 글쓰기를 그림 그리기에 비유하는 거잖아. 더 집중적으로 그것을 다채롭게 하는 건 강하게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함축하는 게 찾는 게 5번 4번 봐봐 4번.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봐봐. 더 집중적으로 그것을 글을 다채롭게 한다는 게 4번이야. 글의 메시지를 스테이팅 진술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스트롱 해석 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게 이거고. 그럼 봐봐. 단지 살짝 건드리는 거 probably 가능성이라는 개연성이라는 회화 부수로.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겠냐. 굳이 대조하면 strong and confident보다는 뭐야? 약간 modest 겸손하고 약간 가벼운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뭔 말인지 되냐? 응? 써놔. 아, 뭔 말인지 하죠. 뭔 말인지 했냐 재영아? 써놔라. 이거 4번 선택지 전체를 써놓고 이게 그 너네 프린트의 그 밑줄 친 more intensively coloring it fully의 함축이다. 내일 맞추는 거다. 함축 21번 문제인가? 20번 문제인가? 스테이팅이다. 스테이팅. 또 스타팅이라고 쓰지 말고 스테이팅 언급하다. 진술하다. 모데스트는 겸손한이란 뜻이야. 겸손한. 모데스트 겸손한. 모른다. 이거 뒤에 함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sometimes merely touching 이 끝까지가 뭐 함축하는 거냐. 그럼 얘를 모데스트 and light로 바꾸면 되겠죠. 겸손하고 가벼운 방식으로. 뒤에 함축 문제로 출제되면. 다 썼냐? 이 지문도 참 어렵죠. 아유, 참. 일단 이해를 해왔다는 전자에 지문부터 일단 하면 보면 그 메뉴에 그 소재 자녀의 인격 형성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어떤 행위에 비유하고 있냐. 정탈과 4. 쇼핑 왜 가?
목적이 뭐야? 4번 문장. 쇼핑 왜 가? 옷 사려고. 옷 사려고. 그러니까 옷을 린넨 셔츠를 사는 것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아 너네 린넨 셔츠 하나 사려면 니네 여기서 플렉스라는 식물이 나오잖아. 아마거든. 아마 면을 뽑는 그 식물인 것 같은데 요즘 보면 그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 보여?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 야 아마를 grow 키운 다음에 그거 뽑아가지고 아마 뽑아가지고 돌리는 거죠 실로. 그 다음에 그거 엮여가지고 린넨 천 만들어가지고 그거 바느질 해가지고 린넨 셔츠 만드냐 요즘? 니네? 아니죠. 그냥 가게 가서 뭐해? 린넨 셔츠 사죠 스토어. 뭔 말인지 돼? 비유적으로 너네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가게 가서 사면 된다는 거야? 너네가 잘 성장하려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자녀를 잘 키우려면 그냥 한 번에 딱딱 그렇게 무슨 1 플러스 1은 2처럼 이게 아니라고 이 사람이 결국 얘기해주고 싶은 거거든. 1번 공교롭게도 있잖아. compartmentalization 구획화라는 건 그 딱딱딱 그 정사각형에 정해 놓은 것처럼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후기 모더니즘이잖아. 포스트 인더스트리얼이니까 후기 산업사회?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후기 산업사회의 구획화라는 게 템트 무슨 뜻이냐? 유혹하죠. 우리 중 많은 이들을 뭐 하도록 유혹해? 생각하도록. 뭐라고 생각하도록?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그냥 비슷하게 구획화되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한답니다.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일단 끝까지. 만약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이제 예시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지식 전달하고 싶어? 그럼 우리 뭐를 제공해 아이들에게? 그냥 사실 제공하죠. 그쵸? 그러니까 정형화가 답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다. 대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알려주고 싶어? 그럼 우리 단순히 뭐라고 말해? 사랑한다고 말해주거나 껴안아주죠. 무슨 1 플러스 1은 2처럼. 그 다음에 단지 우리 중 대부분이 뛰어서 into 들어가죠. 상점으로. 그 다음에 뭐해? 구매하죠. 셔츠를. 그 다음에 더 이상 기억도 못하죠. 뭐를 기억 못해? 어떻게 플렉스 아마를 기르는지. 이거 병렬되는 거 알죠? 그리고 그것을 뽑는 방법. 스핀 돌리다거든. 그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거 뭔지 알지? 그거 뭐라 그래? 그거 뭐라 그러지? 배틀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뭘로 만들어? 실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엮는 거죠. 린넨 패브릭 천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동사니까 sew 그것을 바느질 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완성시켜? 한 벌의 클로딩 위류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기억해 못해. 노론 걸 리멤버리니까. 못하는 것처럼. 비유야 비유. 여기 위에 써놔. 비유 표현. 그런 것처럼 우리 잊어버렸죠? 뭘 잊어버렸어? 창의적이고 건강한 정신을 형성하는 거 있잖아. 우리 아이의. 그게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원스톱 쇼핑이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뭐에 대한? 슈퍼찰지드 과도하게 쌓인 교육적 경험에 대한.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자식을 낳은 거야. 근데 니네 자식을 좀 창의적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아이로 기르고 싶어. 그러면 걔한테 지식적이나 무슨 구획화된 1 플러스 1은 2 같은 접근법이 효과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다. 5번 한번 봐봐. 구조 파악은 해왔냐? 이거 저스트 에즈 세모가로 연구 어디서 다치냐? 소일에서 다치죠. 그 다음에 이거 그럼 주절의 주어 뭔지 알겠어? 민규야? 주절의 주어 한번 불러봐. 명사 하나. personality죠? 그쵸? 이렇게 주절의 주어. 얘 so가 문두로 나와서 병렬된 거죠.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 so do I처럼 does grow 이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건 이유가 있다. 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역하는 연습해야 된다. 수능 볼 애들은 특히나. 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직역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거든. 린넨 셔츠 있죠. 근데 어디에 있는 린넨 셔츠냐면 전치사 오는 접촉의 의미거든. 너의 등에 붙어있는 린넨 셔츠. 의역하면은 너가 입고 있는 린넨 셔츠가 그것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아마씨앗에. 근데 이 아마씨앗이 심어져 있죠. 토양에. 너의 아이의 성격 있지. 그것도 자라나는 거야. 어디에서? nurturing. 양육의 매트릭스. 모체에서. 너의 상호작용이라는 그와 함께. 그러니까 아이를 잘 기르고 싶으면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 그쵸? 대화도 많이 하고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뭐 밥도 같이 만들고 뭐 이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쓰지 어디다 해야 되냐? 토양에 심은 아마씨로 린넨 셔츠 만들기. 얘랑 대조되는 게 뭐야? 어디 가서 셔츠 구매하는 거야? 가게 가서 셔츠 구매하는 거잖아. 대조되는 게. 가게 가서 셔츠 구매하는 건 결국에 인성교육의 구획화잖아. 딱 무슨 그 공식이 있는 것처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쵸? 토양에 심은 아마씨로 린넨 셔츠를 만든다는 건 이 토양이라는 거는 결국 되려나? 토양이라는 건 결국 뭐를 비유하는 거냐? 5번 문장에서 한번 찾아봐. 토양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 뭐시? 안 들려. 뭐? 그쵸,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양육의 모체라는 게 결국에는 상호작용이잖아. 상호작용 얘기하는 거.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 상호작용. 비유적 표현.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의적 건강한 마음을 조금 뭔 말인지 되죠? 100% 깔끔하게는 안 되네요. 뭔 말인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제문은 4번 문장의 그 주절이죠. 여기. 근데 쉽지 않죠. 부모는 돈 벌랴 교육시켜야 쉽지 않아. 이 질문 괜찮아. 진짜 수능에도 되게 자주 출제되는 지문인데 여기에서는 좀 토픽이 다르긴 한데 이거 여튼 certainty죠. 근데 사실 확실성이나 여기다 쓰자. 확신이나 확실성. 근데 사실 이 확실성이라는 개념보다는 uncertainty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 uncertainty.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 일반적인 진술로. 너네한테 지금 뭐가 제일 무섭냐고 물어보면 아마 대학이나 너네 미래나 뭐 귀신이나 죽음이나 이런 답변이 나올 거거든. 뭐 돈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근데 그게 전부 다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거든. 예를 들어 대학도 어디 갈지 모르니까는 무서운 거죠. 죽음이라는 것도 죽음 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무섭다고 한 친구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튼 불확실성이 더 토픽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확실성이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이유가 뭐냐? 이유. 왜 사람이 좀 확실성을 원해? 그쵸? 통제죠. 결국 통제 때문이다.
여기 써놔. 통제 때문에.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통제 때문에. 통제하고 싶어서. 1번 보면은 그 확실성이라는 것은 permanence, 영속성이나 immortality, 불멸처럼 하나랍니다. 그런 조건 중에 하나거든. 우리가 멸망하는 조건 중에 하나랍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a great deal로 하면 많은이라고 해석하면 돼.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조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조건이 확실한 거를 원하기도 하고 영원한 거나 죽지 않는 걸 원하거든. 근데 그럴 리 없다는 거죠. 확신이라는 것은 통제를 confer,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badly, 매우라는 뜻이야. 매우 혹은 간절히, 매우나 간절히 I badly love you 하면 너를 나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매우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통제를 원하죠. 이러한 이상한 코스모스, 우주에서. 근데 이게 어떤 우주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코스모스, 우주죠. 얘를 관계 부사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정석이 한번 불러봐라. 관계 부사 사용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 그쵸? Where we find ourselves까지만 쓰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 하겠고. 마지막 시험이고 애들 거의 반포기 상태일 거다. 절반은. 4번. 그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골든 보우, 이게 황금 가지거든. 여기에서 anthropologist, 이 직업명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인류학자, anthropologist. 인류학자인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조금 논의했냐면, 어떻게 primitive people, 원시 사람들이 그 마법을 발전시켰냐. so that 또 부사절 접속사죠.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세계를. 근데 어떤 세계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계죠. 근데 이 불확실성이 그때는 뭐였겠어? 원시인들에게 번개와 폭풍, 그리고 비셔스 애니멀, 사나운 동물들이겠죠.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되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야. 구체적인 사례. 이 확실성이라는 걸 어떻게 얻었을까? 원시의 사람들은 반투족 있잖아. 보트나와라는 국가에 있는 반투족이 악스, 소에 뭐를 태워? 스토마? 위를 태우는 거죠. 언제 태워? 저녁에. 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해? 검은 연기가 구름을 모아서 비가 내리도록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지냈던 뭐야? 기우제인 거죠. 야, 기우제 지내면 진짜 비가 와? 진짜 비가 오죠. 왜? 올 때까지 지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불안이죠. 불안감을 낮추는 방법으로 의례를 전개한 거죠. 6번. 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safety, 안전, stability, 안정, reliability, 신뢰성, 예측성, 그리고 규칙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행동에 대한. 그런 거 있지, 니네. 불안할 때, 그런 거 있잖아. 뭐 유명 축구 선수도 그런 거 알죠. 경기 아침에 뭐 미역국 안 먹는다. 미역국 먹으면 진짜 지냐? 아니죠. 자신의 그 불안감을 낮추는 행위야. 뭔 말인지 되죠? 나도 불안하면은 거울 보면서 괜찮다고 얘기할 때 있거든? 혹은 자기 전에 그 토닥토닥 알죠? 이거 해주면 조금 안정되고, 이런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행위를 개발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무작정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7번. 만약에 내가 완전히 확신하잖아. 뭐라고 확신하냐면, 이건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거든? 일단 7번에 SSE라고 적어놔. 7번이랑 8번은 100% 이해하기 힘들다? 6번까지는 이해되죠? 확실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의식을 진행했던 거. 의식 의뢰. 근데 7번은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 만약에 내가 완전 확신하고 있어. 뭐라고 확신하고 있냐면, 역시나 가주어 진주어죠? 집중하고 있죠? 지금 3명. 광성이랑 이님. unethical. 약간 비윤리적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경력을 해치는 게. in order to 부정사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 확신이라는 게 명확하고 일관된 가이드, 뭐 지침을 제공을 하겠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혹은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나의 직업의 삶을,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걸까? 그다음 어거스틴의 진짜 7번이랑 8번이랑 잘랐으면 좋겠어. 어거스틴의 앱솔루트, 절대적인 확신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 4번에 나온 그 학자도 아니잖아. 인류학자도. 갑자기 이 사람 왜 나왔을까? 글을 전부 읽어봐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신학 관련된 사람, theology라고 해요. theology. 신학과 관련된 이거, 종교 연구하는 사람. 신학의,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대한 어거스틴의 절대적인 확실성이라는 게 이 메이웰의 조동사다. 조동사 모델 벌브,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뒤에 원형 형태 나온 거다. 근데 얘도 지금 have pp 형태인 거 보이죠? have pp 형태, 조동사 뒤쪽에 have pp 형태. 확실성이라는 건 결국 확장일지도 모른다, 연장일지도 모른다.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열망에 대한 연장이죠. 그 확실성에 대한. 그러니까 아우구스트구나.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이 여하튼 윤리와 사상 할 때 배웠던 사람인데 지금 100% 기억은 안 나는데, 신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신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조차도 이 사람이 왜 그 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결국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야. 결국에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도 그거잖아. 사후의 불확실성이나 현 세계의 불안감을 다루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잖아.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점에 따라서 뭔 말인지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5번에 SSE.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